자, 투원의 위치 관계는 투원의 위치 관계 가 지금 총 2, 셋, 넷, 5가지가 있네요. 5가지가 있어요. 요걸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은근히 일단 전에 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이 보면 여기 있을 때는 두 원이 만나 안 만나 위치 관계가 만나지 않는 거죠. 그겠죠? 이게 첫 번째 외부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첫 번째로 그릴 거예요. 알았죠?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 안 그래요? 얘를 두 번째에다 그릴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두 점에서 만나죠. 얘를 세 번째에다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것을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죠. 그러죠? 그림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외접한다고 하고 얘는 내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치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중학교 때 전에 배웠는데 지금 이걸 배우지 않아요. 알겠죠? 하지만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5가지 그림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림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5개의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좀 좁아가지고 축소를 했는데도 잘 안되네. 지금 복사 중에 아직은 정확한 그림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이거에 대한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이름에 따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되겠어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림 다릅니다.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아시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얘를 외접한다, 얘를 내접한다고 말합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각각의 그림에 따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림이 누가 조금 좀 특별하게 보입니까? 누가 좀 특별하게 보여? 좀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외접한다와 내접한다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 경계가 된다 했어. 경계. 그래서 외접하게 되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하면 꼭 교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접의 기본적인 특징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접의 특징 작은 원의 중심하고 큰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꼭 접점에 만나게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접할 때 우리가 해볼 선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본다. 이게 첫 번째. 내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연장을 해보면 접점과 만나게 된다.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내접할 때는 무조건 이 선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라 이 소리가 되겠고, 외접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위치 관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 뭐가 있냐면, 교점의 개수는 보이네요, 지금. 교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0개, 1개, 2개, 1개, 0개. 그럼 교점의 개수가 1개일 때 그림은 2종류. 2개일 때는 그림이 1종류밖에 없습니다. 0개일 때는 잘 나오진 않겠지만 0개도 있다. 공통 접선의 개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 접선은 이런 걸 공통 접선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첫 번째 원도 접선이 되고 두 번째 원도 접선이 되는 것을 공통 접선이라고 불러요. 공통 접선. 여기도 있겠네. 여기도 있겠네, 그럼. 공통접선 보이죠? 두 번째는 공통접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특징, 아까 중심을 연결했죠. 이게 수직이 됩니다. 이게 수직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문제 좀 크게 나옵니다. 수직이 됐을 때.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이 점에서 왼쪽 원에 접선을 걷고 접선을 걷죠. 길이가 같다는 것은 알고 있죠. 다시 이 점에서 오른쪽 원에 접선을 걷고 접선을 걷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접점이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왜? 아까 이 길이 같다고 했잖아. 같죠? 그러면 이거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맞겠죠? 이거 외심이 되겠죠. 다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습니까? 합동으로. 이 각하고 또 이 각도 같죠? 합동으로. 이거 다시 직각이 되는 거야. 이 중학교 때 이제 잘 안 배우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도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 그림 나오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세 번째 접선은 하나, 둘. 네 번째 접선은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없네요. 그러면 공통 접선의 개수로도 우리는 위치 관계를 생각해낼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교점의 개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교점의 개수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공통 접선의 개수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했어요. 됐어요? 이걸 대놓고 공통 접선이 3개일 때 이런 질문은 일반 책에서는 많이 없고 조금 어려운 책에서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번의 위치관계 그림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럴 때의 상황, 이럴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넘어갈 겁니다. 자, T하고 R1, R2가 되는 거예요. T는 여기서는 중심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T는 중심거리. 중심거리란 어디 있습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선의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딱 봐도 반지름보다는 2개 더한 것보다 더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길이가 R1, 여기 길이가 R2. 경계가 되는 애가 누구냐면 두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심거리하고 반지름 2개 더한 거와 같겠죠. 그래서 얘가 T랑
R1 더하기 R2랑 같다. 네 번째는 여기서 중심거리가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반지름하고 반지름의 차이가 이 거리와 같겠죠. 그래서 얘 D는 절대값 R1 R2. 천영아에 집중해라. 계속 졸다 좀. 계속 졸아. 숙제 열심히 하고 있니? 그럼 얘가 경계가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 범위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얘는 뭐가 됩니까? T가 R1 더하기 R2보다 더 크겠다. 얘는 T가 절대값 R1 R2보다 더 작은데 거리압이 있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다. 문제 세 번째는 그 사이가 되니까 절대값 R1 R2가 T가 R1 더하기 R2가 작다. 실제로 이게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꽤 복잡한 문제가 돼서 두 공간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요 풀로 많이 풀이합니다. 중심거리와 반지름의 두 개의 관계로서 식을 많이 작성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그냥 그림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식으로는 지금 이 세 번째 줄에 식이 있더라 이 말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 문제는 이제는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두 번째 그림은 아까 설명했고 지금 첫 번째 그림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공통 접선의 길이가 있습니다. 공통 접선. 이게 뭐냐? 공통 접선이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공통 접선이 이렇게 나왔겠네요.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던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접선거리입니다. 접선거리 됐어요? 이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 이 길이 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서 연결해서 수직 중심에서 연결해서 수직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하고 접선하고 평행한 선을 여기다 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중심거리가 D고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반지름에서 반지름 뺀 거죠.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잖아. 이 길이는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뭐 R2 여기가 R1 이렇게 쓰네. R1 R2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우리는 접점거리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접점거리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얘는 지금 선생님 뭐라 했어요? 오른쪽 말에 나왔는데 공통 외접선의 길이 얘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내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그림이 이쪽에다 그려놓고요. 그냥 그림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걸릴게요. 이 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 말하고 접점거리입니다. 이게.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다.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다. 직각 표현을 한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접선과 평행한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으면 얘를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게 수직이 돼서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같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 길이가 이제 x가 되면 이 길이는 중심거리 t가 되겠고요.
이 길이는 반지름을 두 개를 더한 것. R1 더하기 R2.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X값을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 책에서 오늘 숙제 내지 문제가 이런 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었냐면, 자,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 접선, 중심을 지나는 직선 두 개가 평행관계죠. 이런 그림을 꽤 많이 그립니다. 원에서 접선이 나오면 그 접선을 이동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가 꽤 많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 항상 평행선을 그릴 때 어디 지나가 본다? 중심을 지나가 본다. 평행선을 중심을 지나가 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습니다. 평행선, 수직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5번 문제는 그래서 길을 구하려면 실제 그림 두 가지를 그려가지고 풀면 되겠죠? 여기다가 다른 이론 선생님이 하나 적어줄게요. 자, 제목은 원과 비례입니다. 중3 때 지금 원에 대해서 배우는데 중3 때 배우는 것이 원주각, 중심각에 대한 두 배 간의 관계 있지, 두 배. 중심각, 원주각 두 배. 그 다음에 공통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통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원과 비례가 내용이 사라졌어요. 교육과정에서 이제 또 문제가 나오는 경우니까 책에서는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굳이 안 가르쳐도 된다 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문제 풀 때 이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원과 비례의 뜻은 뭐냐면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한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과 만나는 점이 지금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순서 A, B, C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이 직선과 만나니까 A, B를 먼저 썼고 이 직선과 만나니까 C, D를 쓴 거야. 돌려서 A, B, C, D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천장이 잘 본다. 그러면 이 점에서 직선을 따라서 A까지 갔고 직선을 따라서 B까지 갔죠. 이 직선을 따라서 P가 C까지 갔고 D까지 가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랑 같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죠.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천장아 들어본 적 있니 없니? 있어 없어? 왜 질문을 몇 번 하고 있는데 대답이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있어? 네. 어떻게 증명합니까? 중량은요? 요거 어떻게 하라냐 이거지. 어떻게 하라냐? 들어본 적 있다면서. 아는 사람 어떻게 증명하는지. 뭐? A, C, 뭐 그려가지고 피타고라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피타고라 쓸 건데 직각은 하나도 안 보이겠지 이제. 그 거리 자, 얘는 어떻게 가냐면 AC하고 연결하고 BD하고 연결하면 두 개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한 겁니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는 거야. 삼각형 순서대로 잘 잡아야 돼요. A, C, P랑 삼각형 D, B, P랑 닮았다라고 해서 증명한 겁니다.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라고 해서 곱하기가 같다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선생님이 여기서 이걸 가르쳐주냐? P를 지나는 어떤 선이라도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겠죠? P를 지나는 어떤 선이라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P를 지나는 선 중에 우리가 가장 쉬운 선이 어떤 선입니까?
P를 지나는 선 중에 가장 쉬운 선 어떤 선이겠어? 어떤 선? 원에서 제일 쉬운 선은 어떤 선입니까? 원에서 제일 쉬운 선. 지름입니다. 원에서 예선을 말하는 뭐 고등선, 직선을 말하고 있고요. 원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선은 지름은 선분이잖아요. 지름을 지나는 선, 지름을 포함하는 선이 제일 쉽습니다. 알았어요? 이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요 선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 이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여기 곱하기 이거를 풀 수 있다 이거죠? 왜? P점을 알려주면 이 거리 알고 이 거리를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 거리 알아내고 반지름에서 이거 빼면 이 길이 나오고 이 길이는 반지름에서 이 길이 더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원과 비례 나오면 어째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마찬가지로 아까 P는 어디다 찍었냐면 원 내부에 찍었죠. 이제는 원 외부에 찍을 겁니다. 원 외부에 P가 있고 P에서 직선을 그었습니다. 두 개의 직선. 두 개의 직선을 그었더니 원과 만나는 점이 나오는데 이 점 A, B, C, D가 나오면 PA, PB, PC, PD입니다. PA, PB, PC, PD 순서 잘 조심해야 돼요. PA, PB, PC, PD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랑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닮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긋고 손을 이렇게 긋더니 삼각형 작은 삼각형 PAC랑 자 이 각하고 이 각 더하면 몇 도야? 180도죠.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건 알겠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PAC랑 PDB랑 닮았다라고 해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어떤 선이 있냐면 P가 원에 접하는 선이 있죠. 이 점을 보통은 T로 많이 씁니다. T, 얘는 PT의 제곱과 같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고 PT의 제곱과 같다. 따로따로 증명하는 건데 한꺼번에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PT도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닮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랑 한다면 이렇게 연결하면 닮음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일단은 이거를 공식 기억해라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현재 이 선 중에 누가 제일 쉬워? 이 선 현재 제일 쉬운 선입니다. 원에서 접선이 일단 쉬운 선이야. 또 하나 선을 그리려고 하면 어떤 선을 그릴 거냐면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릴 거야. 중심을 지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니까 P에서 중심까지 거리 구할 수 있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곱하는 거를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무조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정해졌습니다. 원이 있고 P가 있으면 PA 곱하기 PB는 값은 일정하다 이런 말이야. 그 일정 값은 이거 곱하기 이거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 곱하기 이거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생각을 하자 이거죠. 원과 직선의 비례 관계입니다. 원과 비례라고 해서 원하고 직선 간의 관계의 길이에 대한 특징을 알려준 거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꽤 중요합니다. 이거 알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요. 아주 쉽게 문제를 푼다고요. 자, 원에서 우리가 선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중심을 지나는 선을 긋는다. 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중심을 지나는 선을 긋는다. 수선을 긋는다. 중심에서 직선에 수선을 긋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힌트가 되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원에서의 보조선은 꼭 그런 선들을 그려보면 도형이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다 채웠고요.
그림을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림 기억하고 이런 것들 말들은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 되겠어요. 쌤 질문 뭐 질문 자체가 세 문제밖에 없으니까 뭐 또 아는 문제 풀면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일단 23번 22분까지 저번 시간 했고 23번은 선생님이 지금 저번 시간 푸는 방법까지만 설명하고 연산만 안 해주죠. 물어볼 문제 있습니까? 없나요? 없어요? 있으면 하세요. 그 위에 문제도 질문하고 싶은 문제 하십시오. 68번. 68번